만 18세. 외로운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.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. 돌아갈 수만 있다면. 나에게 괜찮은지, 다친 데는 없는지 이런 걸 물어보고 대신 화내줄 사람이 없구나. 혼자서 먹고 혼자서 살아야 된다는 생각에 불안하고, 이제 막 성인이 됐는데 바로 이렇게 사회에 떨어뜨려 놓는 거는 그냥 왜 살아야 하나 그 생각은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살아야 되나.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두렵죠. 많이 무서운 것 같아요. 아 잠시만요. 화이팅. 지난해 11월 제작진과의 첫 만남부터 왈칵 눈물을 쏟아냈던 아이. 고3이라고 했습니다. 이름은 황지수고요. 나이는 19살. 장래희망은 댄서예요.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던 지수. 춤출 때만큼은 다른 모습이었는데요. 안무가의 꿈을 꾸며 하루 대부분을 연습으로 보내고 있었습니다. 힘든데 또 하고 나면 재밌고, 할 때도 되게 재밌고 하고 나면 또 막 땀 흘리니까 뿌듯하고 일상인 것 같아요. 맨날 춤추고 하는 게. 춤을 배우기 시작한 지는 겨우 1년. 진로 선택이 늦은 만큼 더 열심히 하는 수뿐이라고 했습니다. 땀에 젖은 연습복을 직접 빨던 모습. 여느 아이들과 달라 보였는데요. 여기는 이제 보육시설이죠. 저 고등학교 1학년 이맘때 제가 입소를 했어요. 1살 때 이별한 엄마, 아빠의 폭행. 지수의 밝은 미소 뒤엔 아픈 상처가 있었습니다. 칠 준비하는 거야. 지수에겐 보육원이 유일한 울타리였지만 곧 그곳을 떠나야 했습니다.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되고 자립 능력과 상관없이 보육시설을 나가야 하기 때문인데요. 이처럼 떠밀리듯 사회로 나오는 아이들은 한 해 2,500여 명. 퇴소를 앞둔 지수는 막막해 보였습니다. 걱정은 선생님도 마찬가지. 내년 2월이면은 자립을 해야 되는데 정신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가까이에 이제 없으니까 그런 불안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까봐 그것도 염려스럽고, 이제 오롯이 혼자라는 외로움과 집과 일자리에 대한 걱정으로 하루하루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. 경제적인 어려움. 왜냐면은 이제 제가 뭐 살려면은 뭐
일단 집, 먹는 거, 입는 거.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어 왔는데 앞으로도 힘들 거라면 너무 보호 종료 아동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딜 때 주어지는 자립금은 보통 500만 원. 당장 거주할 집과 생활비를 해결하기엔 부족한 금액입니다.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그래도 너 잘 할 거고 잘 될 거고 도와주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항상 감사하고 화이팅! 화이팅! 지수처럼 홀로 서기를 시작하는 보호 종료 아동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냈던 희망TV. 그 결과 작은 변화가 시작됐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SBS 희망TV입니다. 네. 우선 자립 기반이 될 수 있는 제일 급한 게 주거 문제죠. 그렇죠. 거기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. 보호 종료 아동들 돕기 위한 몇 가지 프로그램, 그중에서 무슨 취업 지원 제도라든가 주거 지원 제도 이런 것들이 많이 했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뭐 정착금 지원 아직 턱없이 부족합니다. 그래서 어떤 형태로도 공적인 어떤 도움이 절실하고요. 지난 7월 정부는 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을 돕는 다방면의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. 긍정적인 변화 한가운데에 서 있었던 지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? 올해 2월 보육원을 퇴소하고 살게 된 작지만 깔끔한 집. 걱정과 달리 잘 자리 잡은 것 같아서 다행인데요. 어떻게 집을 구할 수 있었을까요? LH 전세자금 대출? 그걸로 해가지고 전세로. 전세금은 거기서 나라에서 지원해주는? 정부에선 보호 종료 아동들의 주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 대표적인 것이 전세 임대인데요. 만 20세 이하 보호 종료 아동에게 전세 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LH의 전세 임대 제도가 있습니다. 처음에는 진짜 신기했어요. 거기 시설에 있을 때는 막 뭐 하나 하려면 선생님한테 이거 해도 돼요, 저거 해도 이렇게 막 허락 받아야 되고, 나와서는 제가 어딜 가든 뭘 하든 뭐 이렇게 허락 받거나 이제 뭐 보고 약간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것도 없고. 1년 새 완전히 달라진 생활. 집이 생겼고 대학에도 들어갔는데요. 딱 합격했을 때는 되게 좋았어요. 안무가의 꿈에 한 발짝 더 다가선 지수. 20살의 풋풋한 추억도 쌓아가고 있습니다. 거기 시설에 있을 때는 따로 제가 돈 쓸 일이 없었거든요. 나와서는 막 뭐 밥 하는데도 막 뭐 식재료 사야 되고 뭐 냄비 사야 되고 뭐 식기 사야 되고 막 그런 것도 막 들어가고 이러는데 돈 들어갈 일도 많고. 하고 싶은 것도 갖고 싶은 것도 많은 20살.
하지만 뭔가를 사야 할 땐 항상 가격표에 눈이 갑니다.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막 쓰지는 못하고. 목걸이 하나는 1시간 시급.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내려놓습니다. 보통 물건을 고를 때 뭘 따져요? 가격이요. 유통기한도 봐야죠. 스스로 생활비를 해결해야 하는 지수에겐 한 번의 장보기도 큰 지출. 거의 1년에 한 700 정도? 700 조금 넘는 돈이 나가니까 등록금만 그렇게 나가는 거잖아요. 근데 또 이제 저도 생활을 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것까지 다 하면은 부담이긴 하죠. 1년 등록금만 700여만 원. 20살 지수의 머릿속은 늘 학비와 생활비 계산입니다. 다행히 집 걱정은 덜었지만 생활비는 스스로 마련해야만 하는 현실. 아르바이트를 놓은 적이 없습니다. 일주일에 6번, 하루 빼고 다 이게 월요일 빼고 바쁠 때는 조금 힘들긴 한데 괜찮은 것 같아요. 할만해요. 재밌고. 아르바이트로 버는 돈은 한 달 100여만 원. 안전한 집, 생활비를 벌 수 있는 일자리. 지수는 스스로 보호 종료 아동들 중에 잘 풀린 편이라고 말합니다. 진짜 어려운 것 같아. 네, 잘할 수 있어. 보육원에서 지내면서도 해맑은 웃음을 잃지 않는 신비. 신비는 요즘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. 저는 곧 퇴소를 앞둔 19살 이신비라고 합니다.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두렵죠. 아무래도 이제 하루 지날 때마다 이제 최소가 가까워지니까 많이 무서운 것 같아요. 내년이면 만 18세. 지수가 그랬던 것처럼 신비도 곧 홀로 서기를 해야만 합니다. 보육원을 나가면 밥은 어디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걸까? 가보지 않은 길이 두렵기만 합니다. 나가면 아마 대부분은 밥을 안 먹고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시켜 먹으면 또 돈 드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냥 차라리 안 먹는 게 제일 편하지 않을까.
먹는 것부터 입는 것까지 어느 것 하나 걱정되지 않는 게 없습니다. 내년이 천천히 왔으면 신비는 시간이 빠르게만 느껴집니다. 뭐가 제일 나가게 일단 집 구하는 게 제일 걱정이고 또 생활비 그 두 개가 제일 큰 걱정인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이제 돈이 제일 큰 걱정인 것 같아요. 또래 친구들이 한창 진로를 고민할 시기. 신비에겐 선택권이 없습니다. 대학 진학은 하고 싶은데 돈을 빨리 벌어야 되는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취업을 해야 해요.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취업. 신비는 벌써 국가기술 자격증도 취득해두었습니다. 관심 받는 거 되게 좋아해. 오늘 실습 대상은 복지사 선생님. 집중해서 내 일을 하다 보면 걱정이 조금은 사라진다는데요. 내가 또 이렇게 아미가 되는구나 진짜. 고마워 신비야. 개인적인 목표라든가 뭐 이런 걸 하겠다 이런 거 혹시 있었어? 1,000만 원 갑자기 모으기. 궁금하네. 다시 한번 뭐라고? 1,000만 원 모으기. 1,000만 원 모으기 쉽진 않죠. 쉽지 않지. 할 수 있을 거야. 안 지금. 먹고 안 쓰고. 신비가 생각할 수 있는 경제적 자유의 기준. 1,000만 원을 모으면 보고 싶은 얼굴이 있습니다. 돈을 또 많이 벌어놔야 동생들 보러 갈 때도 당당하게 보러 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있어서 돈을 많이 버는 게 목적이라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지 않을까 싶어요. 목표는 명확합니다. 일자리가 많은 서울로 가는 것. 스킨케어. 아무래도 경력을 많은 사람을 뽑고 싶어 해서 제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. 어렵게 일자리를 얻는다 해도 문제는 또 있습니다. 입이 딱 벌어지는 서울의 집값. 너무 비싸요. 근데 이 정도까지일 줄은 몰랐어요.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. 며칠 후 신비를 다시 만났습니다. 석 달 앞으로 다가온 퇴소일. 미리 집을 알아보러 온 건데요. 처음 와본 서울은 너무 복잡하게 느껴집니다. 집 알아보러 가는 길인데 길이 너무 어려워요. 어렵게 첫 번째 집에 도착했습니다. 뭐부터 확인해야 할지 일단 둘러보는데요. 요즘에 이 집 같은 경우는 1060방이거든요. 1060짜리 방인데 면적 보시면은 잘 나온 편이에요. 혹시 이만한 집 중에 더 저렴한 집은 있나요? 여기에도 좀 저렴해진다 그런 두 가지가 있는데 면적이 좀 좁아진다든지 아니면은 반지층으로 가셔야 돼요. 집은 마음에 들지만 돈을 생각하니 머리가 복잡해집니다. 그럼 지금 갖고 있는 자금이 뭐 어느 정도가 있는 거예요? 이제 퇴소하면은 이 자립금이라고 500 주는 거 있거든요. 그거 네 가지고 있어요. 그럼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는 거네요? 네, 맞아요. 어떻게든 더 싼 집을 찾아야 합니다. 안녕하세요.
앞서 본 집보다 허름하지만 그만큼 저렴하지 않을까 기대도 됩니다. 그래도 이대로 쓸까 싶기도 하고 쓸 수 있긴 한 게 어떨까 싶기도 하고. 혹시 가격은 얼마나 될까요? 원래 580에 올렸는데 이게 지금 나오지가 매물이 안 나가서 1년도 계속. 자립 정착금으로 보증금을 내고 나면 월세 80만 원이 문제. 최대한 저렴한 집으로 보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많이 비싸서 제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는 들어가긴 좀 힘들 것 같아요. 500만 원으로 처음에 정해진 건 아니고요. 그것도 이제 점차 300만 원, 400만 원, 500만 원 이렇게 올라간 거고요. 아이들이 처음에 나가게 되면 방도 구하고 방을 구하기 위해서는 또 방 안에 넣을 집기도 구해야 되고 이러는데 그렇게 해서 초기에 정착하는 비용으로 500만 원을 지원을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사실은 턱없이 부족한 비용이죠. 500만 원 목돈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돈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500만 원으로 어디서 방 한 칸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. 그러니까 아이들이 살고 싶어 하는 곳은 집을 구하기가 어렵고요. 살기 싫어하는 곳은 집은 있지만 거기서는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고 이런 미스매치가 있습니다. 네일아트 샵 면접가 있어서 거기 한번 가보려고. 떨리진 않아요? 많이 떨려요. 집값을 감당하기 위해선 하루빨리 일자리를 구해야 합니다. 앞으로 남은 시간은 3개월. 발걸음이 조급해집니다. 안녕하세요. 어렵게 얻은 면접 기회. 지금 이 순간 신비는 절박합니다. 여기요. 네. 이력서 봤거든요. 보내주신 거 미리. 근데 정말로 아기자기하게 되게 예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. 이력서도 잘 봤고요. 아트한 것도 정말 잘 봤고요. 제가 이제 추후에 다시 연락을 드릴 테니까 다시 꼭 뵀으면 좋겠습니다. 하자 해서 네 그래서 이쪽으로 완전 들어가세요. 감사합니다. 신비는 이곳에서 집과 꿈을 찾을 수 있을까요? 험한 세상을 홀로 헤쳐나가야 하는 아이. 그 길이 힘들고 외롭지 않도록 따뜻한 관심이 필요합니다.